홀로 안주도 없이 술 한 잔을 기울이는 철안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젊은 시절 뜨겁게 사랑했던 아내와의 관계는 이제 냉랭한 얼음장 같았다. 조론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 만큼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깊어졌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젊었을 땐 안 그랬는데. 철아는 씁쓸하게 술잔을 기울였다. 어느 날 철아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늦게 귀가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편을 본 아내는 잔소리를 쏟아냈다. 당신은 도대체 변하질 않아요. 나이가 들었어도 똑같네. 철아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돈 벌어다 주는 덕분에 편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서 큰 소리야? 아내는 싸늘한 눈빛으로 남편을 쏘아보았다. 당신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내가 당신 돈으로만 사는 사람 같아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는 이렇게 팽팽한 줄다리기의 연속이었다. 철아는 퇴직 후 하루하루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지만 아내는 봉사활동과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바빴다. 나는 이제 당신 없이도 내 삶을 즐길 수 있어요. 아내가 이렇게 툭 내뱉는 말은 철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철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에게도 젊은 시절 불꽃처럼 타올랐던 연애 시절이 있었다. 철안과 미희의 첫 만남은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였다. 훤칠한 키에 맑은 눈빛을 가진 철안은 단번에 미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붉은 볼에 수줍은 미소를 띤 미희 역시 철안의 눈에 들어왔다. 저 혹시 몇 학번이세요? 철안의 어색한 물음에 미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새내기예요. 그쪽도 새내기시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캠퍼스 곳곳에서 마주쳤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잔디밭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다가 때로는 텅 빈 강의실에서 마주 앉아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미희 씨,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요. 철안의 능글맞은 농담에 미희는 얼굴을 붉혔다. 오빠도 참. 두 사람의 사랑은 뜨겁고 열정적이었다. 철안은 매일 밤 미희에게 편지를 썼다. 때로는 시를 적어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다. 미희 역시 철안에게 답장을 쓰며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철안 씨, 당신을 만나고 나서 매일매일이 꿈만 같아요. 미희의 편지를 읽으며 철안은 행복에 젖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데이트를 즐겼다. 별이 쏟아지는 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밤거리를 걸었다. 어느 날 철안은 용기를 내어 미희에게 청혼했다. 미희 씨, 나와 평생 함께 해주겠소? 미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철안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두 사람은 졸업과 동시에 결혼식을 올렸다. 다행히 철안은 졸업 전에 취업도 되어서 이른 결혼을 할 수 있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어때요? 미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다. 철아는 그런 미희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설거지를 했다. 바쁜 중에도 주말에는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푸른 바다가 펼쳐진 해변에서 울창한 숲이 우거진 산에서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여보, 우리 아기 빨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미희의 말에 철아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요. 우리 예쁜 아기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요. 철안과 미희는 곧 첫 아이를 가졌다. 아이가 태어나자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철안은 더욱 열심히 일해야 했고 미희는 육아에 전념해야 했다. 여보,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요. 철안은 퇴근 후에도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을 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다. 미희는 밤새도록 아이를 돌봤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밤잠을 설쳐야 했다. 여보, 오늘도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철아는 일찍 퇴근하는 날이 거의 없이 회사 일에 전념했다.
어느 날은 저녁 식사조차 못하고 일해야 했다. 철아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게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미희는 아이를 업고 장을 보고 밥을 하고 빨래를 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 매달려야 했다. 육아에 점점 지쳐갔지만 다 그런 줄 알고 살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 셋을 낳고 그렇게 키워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미희는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녀는 하고 싶던 일을 하면서 자신감도 생겼다. 철아는 그런 아내를 응원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다. 여보,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미희는 늦은 밤까지 회식에 참석했다. 그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했다. 철아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점점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허전해져 갔다. 자녀들이 성장을 하고 결혼을 한 후 각자 독립을 한 후에는 철안과 미희는 서로에게 더욱 소홀해졌다. 두 사람은 살아온 세월만큼 익숙해졌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과 기대와 설렘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철아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아내와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 미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었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각자의 삶에 매몰되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철아는 늘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바쁘게 살아왔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사에 매달렸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거래처 접대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아이들의 학교 행사나 운동회는 늘 미희의 몫이었고 가족여행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막내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 철아는 중요한 거래처와의 저녁 식사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졸업식 후 아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미희에게 말했다. 아버지, 또 안 오셨어요? 미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날 밤 미희는 철안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지만 철안은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일이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아이들이 모두 대학에 진학하고 미희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지역사회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에 참여했고 점차 봉사활동에 깊이 빠져들었다. 철아는 그런 미희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집에서 편하게 쉬어도 될 텐데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며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미희는 철안의 말에 반발하며 자신의 삶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은 또다시 말다툼을 벌였다. 아내는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를 비판했고 철아는 아내의 냉담함에 서운함을 느꼈다. 당신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철안의 말에 아내는 침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철안은 술잔을 비우며 씁쓸하게 웃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두 사람은 어느덧 60대가 되었다. 철안과 미희는 여전히 잦은 충돌을 겪었다. 특히 미희가 봉사활동과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면서 철안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미희의 생일날 철안은 오랜만에 근사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케이크를 사왔다. 하지만 미희는 친구들과의 여행에서 늦게 돌아왔고 철안이 준비한 음식은 모두 식어 있었다. 철안은 당신 생일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화를 냈고 미희는 당신은 늘 당신 위주로만 생각한다며 맞받아쳤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쌓였던 감정을 쏟아내며 격렬하게 싸웠다. 철안은 케이크를 바닥에 던졌고 미희는 눈물을 흘리며 뛰쳐나갔다. 어느 날 철안은 다락방에서 젊은 시절 미희와 함께 찍은 사진첩을 발견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철안은 사진을 보며 지난 날을 후회했다. 그는 미희에게 사진을 핸드폰 문자로 전송하며 화해를 시도했지만 미희는 냉담하게 반응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며 당신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철안은 절망감에 휩싸여 사진첩을 찢어버렸고 미희는 그런 철안을 보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미희는 철안에게 조론을 선언했다.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다며 각자의 삶을 살자고 말했다. 미희는 이혼도 생각했지만 용기는 나지 않았다.
철아는 충격에 휩싸여 미희를 붙잡았지만 미희의 결심은 확고했다. 당신은 늘 당신만 생각했다며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철아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미희는 냉정하게 돌아섰다. 철아는 한편으론 미희가 이혼을 하자고 안 해준 것에 안심했다. 미희의 졸혼 선언 이후 철안과 미희의 삶은 극명하게 갈라졌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미희는 철안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철저히 분리된 생활을 이어갔다. 철안은 텅 빈 집에서 고독과 싸워야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씁쓸하게 식사를 했고 낮에는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 날을 후회했다. 그는 미희에게 끊임없이 화해를 시도했지만 미희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철아는 절망감에 휩싸여 술에 의존하는 날이 많아졌고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다. 미희는 철안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늘렸다. 틈틈이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쌓기도 했다. 그녀는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했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갔다. 미희는 철안에게는 철저히 냉담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고 친절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집은 냉랭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철안은 미희의 눈치를 보며 집안을 서성였고 미희는 철안을 완전히 무시했다. 식사 시간도 달랐고 사용하는 공간도 철저히 분리했다. 가끔 마주치더라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마치 남남처럼, 아니 남남보다 더 냉랭하게 지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아이들에게도 큰 걱정거리였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화해를 위해 노력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냉랭한 관계를 보며 안타까워했고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슬퍼했다. 부모님의 사이를 어떻게든 화해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막내 아들이 부모님의 갈등을 가장 안타까워했다. 그는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머니, 아버지, 제발 싸우지 마세요.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옛날처럼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읽은 철아는 눈물을 흘렸지만 미희는 여전히 냉담했다. 큰딸은 부모님을 함께 식사에 초대했다. 그녀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고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고 식사 내내 침묵만이 감돌았다. 둘째 아들은 부모님께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부모님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철아는 미희가 불편해할까봐 망설였고 미희는 철안과 함께 여행 가는 것을 거부했다. 며느리는 부모님께 부부 상담을 받아보라고 제안했다. 그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부모님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철아는 상담받는 것을 자존심 상해했고 미희는 이미 마음이 떠난 철안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께 영상 편지를 보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싸우는 게 너무 싫어요. 빨리 화해하시고 저희랑 같이 놀러 가요. 손주들의 애교 섞인 영상 편지를 본 철아는 마음이 약해졌지만 미희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며느리의 설득은 끈질겼다. 며느리는 주말마다 철안과 미희의 집을 찾아왔다. 며느리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이렇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몰라요. 철아는 며느리의 말에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미희는 굳은 표정으로 차를 마셨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이미 끝난 일을.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님, 아버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두 분이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는 부부 상담 전문가의 연락처를 건넸다.
이분은 부부관계 전문가세요. 두 분이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철아는 연락처를 받아들고 망설였다. 상담이라니 우리가 그런 걸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미희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며느리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간곡하게 말했다. 제발 한 번만 상담을 받아보세요. 저희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두 분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요. 며느리의 간곡한 설득에 철아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지만 별 기대는 하지 마라. 미희는 여전히 냉담했지만 며느리의 간곡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안아주었다. 정말 잘하셨어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며느리는 상담 예약부터 상담실 위치 안내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처리했다. 상담 날짜가 다가오자 철안과 미희는 어색한 침묵 속에 상담실로 향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철안과 미희는 어색한 침묵 속에 마주 앉았다. 상담사는 따뜻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이했다. 두 분 모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두 분은 어떤 점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나요? 미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싸늘한 목소리로 먼저 말을 꺼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서요. 철아는 씁쓸한 말투로 말했다. 내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혹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미희가 철안을 보며 불만스레 말했다. 당신은 늘 당신 위주로만 생각했어요. 미희는 짐짓 울컥하며 한마디를 더 이어갔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철안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당신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 상담사는 조용히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둘에게 물었다. 혹시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철안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젊었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소홀해졌습니다. 철안의 말을 듣고 공감하는 듯 미희가 말했다. 맞아요.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변했어요. 당신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두 분 모두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렇다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철아는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만 허락한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 진심이야. 철안이 미희를 바라보며 간절히 말하는 듯 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미희는 여전히 싸늘함을 담아 이야기했다. 미희 씨, 철안 씨의 진심을 조금 더 지켜봐 주시는 건 어떨까요? 철안 씨도 미희 씨에게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담사가 철안이 노력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다. 철안이 미희를 보며 말했다. 당신이 다시 나를 믿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미희는 마지못해 조용히 답했다. 나는 아직 당신을 완전히 믿을 수 없어요. 상담사는 다음 회차에 다시 보자면서 마무리 인사말을 했다. 두 분 모두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실을 나선 철안과 미희는 한동안 말없이 폭도를 걸었다. 상담실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둘 사이의 침묵은 쉽게 깨지지 않았다. 집에 가야지. 철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나란히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철안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바라보았고 미희는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상담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철안 씨의 진심을 조금 더 지켜봐 주시는 건 어떨까요? 철안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미희야 라고 이름을 불렀다. 연애 시절 서로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다정히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보는 것도 얼마만인지 철아는 스스로 놀라고 있었다. 상담사 말대로 한 번 더 노력해보면 안 될까? 내가 정말 많이 잘못했어.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철아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예전처럼 돌아간다는 게 뭔데? 미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우리는 너무 멀리 왔어. 난 이제 당신을 믿을 수 없다고 했잖아. 철아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아. 그래서 지금부터 노력하겠다는 거야. 내가 날 다시 믿을 수 있도록. 미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톱 끝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차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다. 미희는 문을 열고 먼저 내렸다. 철안도 따라 내렸지만 일부러 거리를 두고 걸었다. 문 앞에 서서 미희가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다. 집 안에 들어서자 익숙하지만 어딘가 낯선 공기가 둘을 감쌌다. 철아는 주방 쪽으로 향했다. 차라도 한 잔 마실래? 됐어. 난 피곤해. 미희는 대답하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철아는 한숨을 내쉬며 식탁 의자에 앉았다. 상담사의 말처럼 다시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 하지만 미희 방의 닫힌 문을 바라보며 그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아는 포기할 수 없었다. 미희의 마음을 다시 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 아침 철아는 일찍 일어나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했다. 오랫동안 하지 않던 일이었다. 계란 프라이를 굽고 김치찌개를 끓이며 예전의 신혼 때 기억이 떠올랐다. 미희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주방을 지나쳤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이거 당신이 만든 거야? 철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응. 맛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좋아하던 스타일로 해봤어. 미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식탁에 앉았다. 철안도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고 김치찌개에 국물을 한 입 떠본 미희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스쳤다. 예전에 익숙한 맛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가다듬고 덤덤히 말했다. 이런 걸로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 마. 철아는 씁쓸하게 웃었다. 알아,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려고. 미희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다. 철아는 그 모습이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을 품었다. 비록 다친 마음이 쉽게 열리지는 않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미희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중 휴대전화 문자 진동이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하고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화면 속에는 한때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던 남자의 이름이 떠 있었다. 미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철아는 이를 눈치채지 못한 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미희의 마음속에 또 다른 고민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미희는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메시지를 바라보다 결국 답장을 보냈다.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그 순간 마치 멈춰있던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듯했다. 심장 박동도 빨라지는 듯했다. 이 느낌은 뭐지? 미희는 자신이 의아해졌다. 그 남자로부터 금세 답장이 도착했다. 잘 지내. 너의 소식이 궁금했어. 한번 볼 수 있을까? 미희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망설였다. 이 만남이 어떤 의미가 될지 그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철안과의 관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설렘이 가슴 깊숙이 피어오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철안은 미희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는 것을 알아챘다. 어디 갔다 왔어? 그냥 바람 좀 쐬고. 미희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철안은 그녀의 어색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서로를 다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더 두터워지고 있었다. 미희는 옛 남자를 만나고 돌아온 후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설렘과 그리움이 되살아나면서 그녀는 그동안 철안과의 냉랭한 관계에서 느껴왔던 외로움을 잊고 싶었다.
하지만 철안의 노력을 외면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감도 느꼈다. 철안은 미희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미희가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절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희는 옛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철안에게 들키고 말았다. 철안은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미희에게 격렬하게 화를 냈고 두 사람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다. 미희는 철안의 분노에 당황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깊어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은 회복이 불가능해졌다. 한 집에 살지만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각자 식사를 하고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마치 오래된 룸메이트처럼. 어느 날 미희는 철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희의 말투는 이전의 졸혼 선언 때와 사뭇 달랐다. 우리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철안은 정말 이렇게 끝이 나는 건가 하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철안은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침묵만이 감도는 집 안은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다. 철안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 행복했던 순간들,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미희 역시 자신의 방에서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그녀는 철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을 후회하고 새로운 설렘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미희는 철안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다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님을 알게 되었다. 자신에게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철안은 미희에게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둘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자녀들에게도 미안하다는 편지를 남겼다. 편지에는 미희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미희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철안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를 붙잡지 못한 자신을 후회했다. 미희는 철안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철안이 자주 갔던 공원, 함께 추억을 쌓았던 카페, 찾아 헤맸다. 하지만 철안은 어디에도 없었다. 미희는 뒤늦은 깨달음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바보 같은 자신을 원망했다. 철안이 노력할 때 다가가 줄걸. 시간이 흘렀다. 미희 곁에는 옛 남자도 없었고 철안도 없었다. 미희는 철안 없이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자녀들은 철안이 떠난 것이 미희 탓인 듯 여기며 원망했다. 자녀들과도 점점 소원해져갔다. 그녀는 철안의 빈자리가 큰 것을 비로소 느끼며 그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미희의 하루는 철안을 기다리는 마음이 가득한 날들로 채워갔다. 옆에 없으니 소중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철안도 어디에선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되어 있었다. 있을 때 잘할 걸 미희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